부동산 가격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4년 2월 5일부터 실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대상주택, 지원 대상, 한도금리, 기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주택입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대상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아부터 가능합니다. 23년도 출생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안대출은 1주택자 가능합니다.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9백만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 됩니다. 출생 이후에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2천만원 이하가 되면 10년 했을 때 1.6%, 30년 하면 1.85%가 됩니다. 1억 초과 1.3억원 이하인 경우에 10년은 3%, 30년은 3.3%의 금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합산 소득과 연에 따라서 금리 대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한도금리입니다. 최대 5억까지 가능하며 일반은 LTV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DTI는 60% 적용을 받습니다. 최대 30년 만기입니다. 1년 거치 가능하며 금리는 소득별, 대출 기간별로 차이가 납니다. 최저 1.6%에서 최대 3.3%까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하한선은 1.2%입니다. 특례 기간은 상한 5년입니다. 우대금리가 중복이 적용이 가능한데 금리 하한선은 1.2%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자녀 0.1% 한 명당, 추가 출산 0.2% 한 명당, 청약 가입할 때 0.3에서 0.5%, 신규 분양 0.1%, 전자계약 체결할 경우에 0.1% 적용을 받습니다. 특례 금리는 5년간 지원이 되며 추가 출산 아이 한 명당 특례 기간이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기타 내용은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금 치를 때 대안대출로 갈아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임신 출산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에서 1억 3천 이하가 최대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1억 3천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도 꽤 많은 상황에서 구태여 이렇게 1억 3천 이하로 적용을 시켜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양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 출산을 늘리기 위한 거라면 소득을 이렇게 한계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1.6%입니다. 8천만원 초과를 놓고 보더라도 2%, 3%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대출과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실효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23년도에 실행이 되었던 특례 보금자리 대출은 그나마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동산 가격 형성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조금씩 파급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실효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